갭스식 고기 육수 완성입니다. 이 스지 식감 진짜 쫄깃쫄깃해서 여자분들이 왜 젤리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끓이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요? 이걸 먹고 나면 아 진짜 좋은 음식 먹으면 배부르다, 그게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냥 물 소금만 먹는 것보다 이런 육수 먹으면서 하면 단식 72시간까지 가는 게 쉬워져. 소화기 회복을 위한, 휴식을 위한 단식이 되니까 이걸로 청국장 끓이면 살면서 먹어본 청국장 중에 제일 맛있는 맛이 납니다. 건강한 요리를 쉽고 편하게 알려드리는 밥하는 겸 최겸입니다. 오늘 레시피는 고기 육수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장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김경철 원장님과 진행했던 이 인터뷰 영상, 그리고 제가 공개했던 강의 녹화 영상, 여기에서 이 장 건강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저희 팀에서 제가 또 이렇게 갭스 책, GAPS 이 책을 출간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어떤 건강에서 이 뇌와 장이 되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장, 특히 장벽에 건강이 많이 망가져 있다, 또는 미생물들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 경우에 이것들을 치유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채소나 이런 식이섬유가 많은 것들을 처음부터 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장에 부담이 없으면서 소화하기 쉽고, 또는 장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풍부한 그런 단백질과 결합 조직 또는 지방산,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먹으면서 서서히 이 배관을 회복해 나간다. 이게 이 치료 방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토콜에서 가장 중요한 레시피 중 하나가 고기 육수 레시피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물에다가 고기를 푹 끓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고기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소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음식인 거예요. 고기 육수가 낯설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한국 문화권에서도 되게 오랫동안 먹어왔던 음식들이 이런 고기 육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가니탕, 스지나 사태 수육, 어떤 갈비탕, 국밥 같은 것도 비슷하고요. 오리나 닭 같은 것들을 푹 고아서 만든 백숙, 삼계탕 같은 것들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선 같은 것들도 우리가 매운탕이나 또는 어떤 미꾸라지를 갈아서 고아서 만드는 추어탕처럼 이렇게 어떤 동물성 식품, 이런 재료에 머리부터 내장까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푹 끓여서 같이 섭취하는 이 음식이 보양식으로도 오랫동안 섭취되어 왔어요. 그런데 요즘에 젊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런 음식들이 조금 낯설거나 하는 게 되게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되게 쉬워요. 예전에 에리님께서 인생 레시피북에서 알려주신 사태 스지 수육 레시피를 기반으로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레시피를 바꿔봤습니다. 이 레시피를 여러분들께서 익히시고 나면 평소에 식사 대용으로도 굉장히 몸에 필요한 것들을 잘 넣어주면서도 우리가 간식 대용으로도 이 음료수 마시면서, 또는 요리할 때 쓸 수 있는 육수로도 되게 잘 쓸 수 있는 음식이 나올 겁니다. 되게 신기하게 제가 오늘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게 월요일인데요. 며칠 전 토요일에 제가 그 샌드위치 클럽이라는 행사를 바디템플이라는 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2회차 날이었어요. 그날 행사가 끝나고 한 여자분이 오셨는데 20살인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이 편지를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내용에 갭스가 있어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공유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최기현님, 20대 초반 여자 구독자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아픈 데 하나 없이 정말 말 그대로 혈기왕성하던 저는 2025년 작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만성질환들을 앓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해 혼자 건강을 되찾고자 온갖 정보를 탐색하던 중 겸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급했던 건 소화계통의 치료였습니다. 먹지를 못해서 소금물만 마시며 버티거나 병원 수액에 의존해서 연명할 정도로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했던 저는 각종 만성질환을 식단을 통해서 이겨낸 해외 사례들과 장에 초점을 맞춘 겸님의 영상들을 참고해서 저에게 가장 적합해 보이는 식단을 찾아서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휴학 예정이었던 학교를 다시 갈 수 있게 되었고, 누워서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워서 무의미하게만 느껴졌던 하루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짧게만 느껴지는 활력이 가득 찬 하루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겪고 있던 질환의 대부분이 사라졌거든요. 식단을 시작하고 나서 겪게 된 가장 큰 변화는 살면서 지금이 가장 주체적이란 점이에요. 짧은 생이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주체적이고 나 스스로에게 신경을 쓰는 적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늘 신중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관심을 갖고 컨텐츠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었습니다. 2026년 4월 9일 봄, 항상 응원하는 구독자들이 감사한 이야기죠? 네. 어쨌든 혹시나 장과 관련해서나 또는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문제를 겪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한번 이 갭식단에 대해서 공부해보시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이런 프로토콜들을 한번 따라가면서 치유 과정을 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 그걸 위해서 갭스 고기 육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레시피는 의외로 엄청 간단합니다.
각자 가장 큰 냄비가 있으면 좋아요. 저는 제가 찜기로 쓰고 있는 2단 찜기에 들어있는 냄비, 이걸 쓸 거고요. 여기에다가 고기랑 향신채 넣고 푹 끓이는 게 끝입니다. 고기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근육만 있는 살코기 말고 이렇게 조금 지방이나 아니면 결합 조직들, 예를 들면 이런 스지와 같은 힘줄, 또는 이렇게 도가니, 우죽과 같은 이렇게 조금 더 결합 조직들이 있어서 거기에 우리 몸에서 이 장을 회복할 때 쓰일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은 것들을 먹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을 푹 끓이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저는 고기를 스지 그리고 사태, 이 두 가지가 평소에 메인으로 쓰긴 하는데 이번에 한번 도가니도 사봤어요. 이 고기는 제가 이번에 이서울님 인터뷰할 때 서울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쭈미트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 저도 처음 알았는데 쭈미트에 이 유기농 목초 스지가 있었어요. 유기농 목초의 스지 또는 고기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이 되게 좋아 보여서 여기에 있는 스지와 사태를 샀습니다. 이것들이 약 1kg씩이고요. 그리고 도가니는 고기소녀라는 곳에서 샀습니다. 여기서도 호주산 소고기를 샀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소고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소가 조금 더 뭐랄까, 지금 현대 방목되는 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자연에 원래 먹었던 방식과 비슷하게 먹기 때문에 조금 더 나쁘지 않다? 우리가 돼지나 닭 같은 것들은 좀 사육되는 환경에서 먹고 있는 사료나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호주와 같이 좀 환경 좋은 데서 목초를 먹고 자란 여기서 나온 친구들의 몸 안에 있는 축적 물질들이 조금 덜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렇게 조금 우리 국내산 한우는 비싸기도 하니까 호주산 고기들 먹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이런 것들 대신에 좀 더 저렴한 닭을 써도 괜찮습니다. 또는 돼지도 괜찮아요. 각자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걸 하면 됩니다. 다만 갭스식에서 가장 어떤 이상적 프로토콜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런 목초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고기와 물의 비율인데요. 정답은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고기 무게의 2배에서 2.5배 또는 3배 정도의 물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고기 무게가 약 3kg 정도니까 물의 경우에는 6리터 정도 또는 많게는 9리터 정도. 그래서 아마 이 냄비가 거의 꽉 찰 정도 또는 모자라게, 너무 꽉 차면 넘치니까 안 되고요. 그 정도 해서 저희가 고기를 끓여 먹기도 하고 육수를 많이 내서 이것들 나중에 요리할 때 쓰거나 마시기 좋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각자 이 고기에 2배 정도의 물을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고요. 향신채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 대파와 양파, 그리고 통후추, 그리고 통마늘, 그리고 월계수잎, 얘들 추천합니다. 그리고 간을 할 때는 또 소금을 쓰면 되지만 저는 에리복에서 나온 이 새우젓, 얘를 씁니다. 그런데 이 새우젓의 간이 좀 정확하진 않아요. 이거는 마지막에 먹으면서 자신의 입에 맞는 이 간에 맞춰서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고기 넣고 물 넣고 향신채 넣고 푹 끓인다. 그래서 보통 사태의 경우에는 한 2.5시간 정도, 그리고 이 스지의 경우에는 한 3시간 정도 또는 그 이상 정도 끓이면서 우리가 처음에 강불에 끓였다가 물이 끓고 나면 중불 또는 중약불에 되게 약하게 한 3시간 정도 이상 끓인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해 먹을 때는 그냥 고기를 넣고 물 넣고 끓이면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맛있게 먹고 싶으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고기들을 찬물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미리 넣어 놓고 핏물을 빼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핏물이 빠지니까 잡내나 어떤 비린내가 없어져서 좀 더 깔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얘들을 그냥 뜨거운 물에 넣고 한 10분 정도 끓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물을 버리고 다시 그때부터 요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썼었는데요. 갭스의 정통 프로토콜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는 안에 있는 어떤 성분들, 영양 성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1번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런데 저는 오늘 가장 편안하고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과정들을 생략하고 바로 해보겠습니다. 고기 먼저 준비를 해볼게요. 도가니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오금이래요. 무릎 뒤쪽. 그래서 여기 뼈도 있고 여기 결합 조직들, 그리고 이거는 스지, 사태살에 붙어있는 힘줄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끓이는 이유가 이것들을 섭취하기에 우리가 바로 소화할 수 없으니까 오랫동안 끓여서 소화하기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태. 사태는 좀 살코기 부위라서 좀 먹기 좋습니다. 그리고 무랑 양파, 대파 넣을 겁니다. 무는 1kg 넣을 거예요. 그냥 큼직큼직하게 썰어주면 됩니다.
고기 1kg당 무 0.5개 정도. 그러니까 2kg당 무 1개 정도. 그래서 지금은 그냥 무 1개 넣었습니다. 그리고 양파도 마찬가지로 고기 1kg당 한 반 개. 그래서 지금도 그냥 1개 넣어주고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대파는 고기 1kg당 한 대씩 그냥 큼직하게 넣으면 되는데 너무 크니까 그냥 한번 잘라서 씻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마늘이 필요한데 마늘도 정답은 없어요. 저는 보통 이렇게 할 때는 마늘 15개에서 20알 정도. 근데 네. 예전에 마늘 장 안 좋으면 마늘도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는 괜찮아요? 여기서도 주의하라고 하긴 해요. 근데 또 이게 막 끓이다 보니까 좀 그 성분이 그렇게까지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맛에서 되게 중요해서 넣는 건데 장 예민하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고 마늘 줄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마늘 이렇게 해서 저는 평소에 그냥 그대로 씻습니다. 그냥 저는 이 채만 그대로, 이건 귀찮아서. 그리고 월계수잎. 월계수잎도 고기 1kg당 저는 한 장 정도씩. 그래서 3장. 원하시는 분들은 더 넣어도 돼요. 에리님은 여기다가 샐러리도 넣으시는데 샐러리 넣으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서양 요리 느낌 납니다. 통후추도 보통 그냥 고기 1kg당 뭐 한 큰술 정도. 네. 3kg니까 3번. 닫아주고 넣고 여기다가 오늘 고기가 3kg였으니까 물의 경우에는 6리터에서 아니면 9리터 사이. 네. 오 5리터 6리터. 그래서 끓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불에서 이제 물이 끓을 때까지 끓였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면 이제 약불로 줄여가지고 2시간 반에서 3시간까지 또는 그 이상 끓이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끓이면 고기가 질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강불이 아니고 약불에 끓이는 거예요. 약불에 2시간 반, 3시간 이상 끓이면 되게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사실 원래는 얘를 이 레시피 그대로 그 인스턴트 팟, 밥솥에 끓여도 되거든요. 그런데 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향이 좀 남아있어요. 고기 향이 남아있어서 좀 불편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인스턴트 팟에 끓이면 고기가 더 질감이 좋다라는 후기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큰 상관없어요? 그게 으스러져요. 그래서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 스시집에서 먹는 그런 쫄깃한 살아있는 어떤 부드러운 식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쫄깃하지만 부드러운 그걸 내려면 끓여야 돼요. 치아가 안 좋거나 씹는 게 좀 어렵다 이러면 차라리 그렇게 으스러지게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저희 만약에 지금 부모님 건강하시지만 만약에 저희 부모님께서 나중에 몸이 안 좋아지셔서 이제 소화도 잘 안 되고 치아도 옛날 같지 않으면 저는 이게 기본 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끓이든 아니면 이제 그 팥에 끓이든 그래서 엄청 곱게 만들어서 거의 씹을 필요 없이 거기에 지방이랑 결합 조직 다 들어있고 단백질 충분히 들어있고 어르신들 소화 불편하지 않게 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저는 뭐 뇌 건강이나 노화 예방에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모든 고기도 할 수 있고 정답 없고 각자 취향에 맞게 하면 돼요. 여기서 맛을 낼 때 이제 새우젓을 쓰느냐 일반적인 어떤 양조간장을 쓰느냐 또는 뭐 멸치 액젓 깨끗한 거 쓰느냐 이것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한번 끓일 때 이제 불을 줄이시고요. 여기서부터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끓이면 됩니다. 중간에 이제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는 얘들이 다 흐물흐물할 텐데 저는 그때 이 파랑 무랑 이 향신채를 다 빼요. 그러면 이제 고기랑 이제 물만 남죠. 취향에 맞게 이렇게 좀 성분 좋은 새우젓 있으면 넣으시고 천일염 같은 것도 괜찮고요. 또는 이렇게 액젓 같은 거 각자 드시는 거 있으시면 넣으셔서 간을 맞추면 됩니다. 이거 쓰시는 분들은 여기 6리터 기준으로는 한 6큰술 넣어보시고 좀 가감해도 되고 혹시나 했는데 너무 짜다 그러면 물 더 넣기. 자, 근데 제가 이걸 기다릴 수 없으니까 오늘 아침에 만들었던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끓인 거예요. 네. 이런 것 중에서 제가 아침에 한 끼 먹었고 색깔이 이렇게 나온 거는 양념 때문이에요? 아마 액젓 넣어서 그럴 거예요. 네. 그럼 저는 이제 보통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냉동실이나 냉장실에 넣을 수 있어요. 이거 냉동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놓고 그냥 냉동에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게 사태. 여기가 약간 장조림 고기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냉장고에 두면 여기가 다 그냥 굳어버려요. 그만큼 안에 이제 젤라틴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콜라겐을 푹 끓이면 젤라틴이 되고 걔를 우리가 소화할 때 다시 이제 콜라겐으로 바꿉니다. 근데 사실은 아미노산으로 그냥 분해되거든요. 그러니까 콜라겐이나 젤라틴은 그 단백질이에요. 아미노산 덩어리. 근데
얘를 먹는다고 해서 바로 몸에서 똑같은 콜라겐이나 젤라틴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게 되게 사기를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막 콜라겐 막 영양식품 있잖아요. 근데 또 연구들을 보면 걔가 꼭 글로 가는 건 아니지만 걔들 먹었을 때 그 아미노산 젤을 보충해준 거 외에도 뭔가 그 중간 단계에서 어떤 신호물질을 작용을 해서 콜라겐에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양제를 먹는 게 어느 정도의 효용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제가 이해하는 게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콜라겐을 먹는다고 해서 걔들이 다 아미노산 분해된 다음에 다시 걔로 간다고 보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콜라겐을 충분히 먹었을 때 몸 안에서 콜라겐 합성 대사 관련된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를 살짝 데워드릴게요. 후추 좀 뿌려주고 일단 그대로 먹어볼게요. 깁스식 고기 육수 완성입니다. 전 너무 많이 먹어봤는데 여전히 맛있어요. 이 스지 식감 진짜 쫄깃쫄깃해서 여자분들이 왜 젤리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전 젤리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먹으니까 아, 왜 이거 먹으면서 스트레스 푸는지 알 것 같아. 이거 그냥 끓이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요? 어렵지 너무 않지? 괜찮은데? 비싸게 밖에서 25,000원 줄 필요 없어. 그리고 25,000원 넘을 것 같아요. 고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 미간이 지금 유리미님 미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근데 저희 그 부모님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맛이에요. 이걸로 청국장 끓이면 살면서 먹어본 청국장 중에 제일 맛있는 맛이 납니다. 오. 일반 청국장집에서 먹는 맛이 비교가 안 돼요. 에린집에서 먹었던 청국장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에린님한테 배운 거예요. 이 스지 식감 아까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되게 쫀득쫀득하고 젤리 같은 식감인데 이게 진짜 취향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거보다 조금 더 흐물한 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2.5시간이에요. 제가 아침에 시간 모자라서 그 시간 덜 했어요. 그럼 여기서 더 하면 이제 으스러지는 약간 느낌? 지금 보면 사태가 이제 약간 장조림처럼 이제 흐물하죠. 사실 이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더 많이 된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식감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태는 사실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는 덜 흐물해야 돼요. 덜 으스러져야 돼요. 저는 근데 오늘 아침에 테스트 겸 하는 거라서 그냥 둘 다 2시간 반, 3시간 사이 했던 것 같아. 아, 좀 실수봐 그러면. 이게 소스 찍어 먹으면 또 차원이 달라. 작은 큰술 5개. 5티스푼. 물이랑 간장이랑 똑같아요. 식초가 1, 551 넣고 그리고 이제 단맛이 들어가면 좀 맛있어지거든. 일반 식당처럼 1티스푼. 마지막에 후추. 이게 이제 여러 사람들 먹을 때 이제 이렇게 소스 나누는 거예요. 소스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한 번에 만들어서 넣어놓고 이걸 이제 저거 다 먹을 때까지 이제 먹는 거죠. 좀 맛있게 먹고 싶으면 이렇게 찍어서 먹습니다. 막 진짜 이거는 한 입에 2,000원짜리 맛이야. 이렇게 나오는 이제 국물 있잖아요. 이거를 체에다 걸러가지고 따로 이제 액체 용기 거기 넣어놨다가 먹고 싶을 때 이제 따라서 먹는 거예요. 이걸 이제 데워가지고 따뜻하게 마시는 거야. 차처럼. 간헐적 단식할 때 좀 길게 단식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가끔 사골 육수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거 대신인 거예요? 이게 더 낫죠. 다만 단식을 좀 덜 깨기 위해서는 이제 아미노산 안 들어가게 그냥 순수하게 이제 물만 먹는 게 좋긴 하죠. 그러니까 이 국물만. 근데 아미노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단식이 막 나빠지냐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단식 좀 길게 해보고 싶은데 완전한 물 단식 아니고 그냥 단식 자체를 좀 더 가져가고 싶으면 특히 소화계 치유 목적의 단식이라면 저는 오토파지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고기 육수 같이 먹어주면서 그럼 컨디션 좋거든요. 그럼 단식 이어가는 게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그냥 물, 소금만 먹는 것보다 이렇게 이런 육수 먹으면서 하면 단식 72시간까지 가는 게 쉬워져. 그러면 사실 완벽한 오토파지는 깰 수 있어도 소화계 회복을 위한, 휴식을 위한 단식이 되니까 그거 효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단식 많이 안 해본 분들은 사실 단식하면 힘들거든. 근데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몸에 지금 충분한 것들이 들어오게 하니까. 만약에 좀 약간 장은 안 좋은데 내가 극단적으로 갭스는 못 따라 하겠지만 네. 이 고기 육수는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면요. 네. 그때 밥이랑 같이 먹어요? 아니면 이것만 먹어요? 선택이에요. 근데 얘만 먹어도 사실 배가 부르게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추천은 일단은 얘만 먼저 먹고 혹시나 조금 아쉬우면 뒤에다가 이제 밥을 조금 뒤쪽에 먹는 거. 많지 않게. 근데 얘가 지방과 되게 단백질 많아서 좀 배불러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먹는 남자지만 이렇게 먹으면 밥 안 먹고도 그냥 배불러서 멈춰요. 그래서 이걸 먹고 나면 아 진짜 좋은 음식 먹으면 배부르다. 그게 뭔지 알 수 있어요. 되게 좋은 게 들어왔을 때 몸은 알아서 배부름 느끼고 멈추게 만든다. 알 수 있어요. 그럼 똑같은 음식으로 계속 일주일 정도 먹어도 괜찮아요? 치유 목적으로요?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제로 나타샤는 그렇게 몇 주 몇 달을 해요. 그렇게 처방을 해요. 왜냐면 지금은 사실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고 장 고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런 프로토콜로 각자 이제 처음에는 육수만 먹고 좀 지나서 괜찮아지면 여기는 고기 부드러운 거 조금씩 더 넣고 그러면서 좀 연명하는 거죠. 그렇게 소화 능력이 올라오는 거 맞춰서 이제 음식을 늘려나간다. 종류나 어떤 소화의 난이도 같은 것들. 근데 목적은 이렇게 평소에 먹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장을 좀 회복해서 결국에는 이제 다양한 음식들을 그게 뭐 문제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것들을 다양하게 소화할 수 있는 몸 만들자. 그렇게 해서 장 고치는 게 갭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갭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것만 해드세요. 이거 해드시면서 이걸 베이스로 다른 요리들 조금 해보시고 소화에 부담 없게 채소도 익혀드시고 그러시면 여러분들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했을 때 각자 변화가 크게 있는 것 같아요. 장 안 좋으신 분들은 또는 정신질환, 우울증, 뭐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동이 있거나 아니면 되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 만성 질환, 뭐 다양한 아토피, 뭐 건선 이유를 알 수 없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 있을 때 그냥 얘를 베이스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단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거 식단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막 먹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제거가 되니까 뭐가 문제였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서 하나씩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먹고 있으니까 지금 되게 클린하잖아요. 여기서 내가 뭘 더 먹었는데 근데 몸이 안 좋다. 아 그럼 걔가 문제구나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달걀을 여기서 추가했는데 달걀이 안 맞다 할 수도 있어요. 또는 흰자가 안 맞구나, 노른자가 안 맞구나. 그렇게 여기는 우리 몸에 필요한 게 다 있으니까 얘를 기본으로 둔 상태에서 지속할 수 있는 거죠. 장 건강에 또 좋은 게 청국장인데요. 진짜 맛있게 만드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맹물을 쓰는데 이 맹물을 아까 만들었던 육수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육수 한 300ml 정도 이거를 베이스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고기가 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얘들도 재료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스지가 있으니까 스지만 쓰면 맛이 없고 사태를 섞을게요. 스지 절반, 사태 절반으로 하겠습니다. 넣어주고 일단은 이제 물이 끓을 때까지만 끓여주고 물이 끓고 나서 저는 이제 얘를 넣어줘요. 근데 우리가 좀 재미를 넣고 싶으면 여기다가 얄배추 같은 거 씻어가지고 끓일 때 같이 끓여주면 좀 더 이제 식감이 재밌어지죠. 이제 물이 끓으면 물 약간 줄이고 이 청국장이 이렇게 바로바로 그냥 넣을 수 있게 나와 있어요. 여기다가 채소 좀 넣을게요. 근데 얘는 이제 숨이 죽을 정도쯤까지 끓이면 돼요. 청국장 완성이죠. 사실 이렇게 채소 안 넣고 그냥 끓여도 맛있어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국물의 깊이가 진짜 남달라요. 청국장의 그 감칠맛도 있지만 혀에서 느껴지는 그 리치함의 그 부드러운 뭔가 지방이랑 결합 조직이 다 같이 이렇게 혀에 딱 달려와서 안기는 느낌이에요. 깊어요. 이 고기는 그거예요. 그 뼈 해장국집에서 먹는 그 뼈 이제 등뼈 사이에 그 감자탕집 있잖아요. 그 등뼈 살 그거 먹는 느낌이에요. 이게 영혼의 치유가 되는 맛인 것 같아요. 삶이 좀 힘들면 이거 하나 먹어야 돼. 삶이 좀 힘들 때 누가 이거 딱 한 그릇 끓여주면 너무 위로될 것 같아요. 진짜 피곤한 날, 우리가 지친 날, 스트레스 받은 날 이거 먹어야 돼. 근데 청국장집에서 먹으면 사실 국물이 좀 얕잖아요. 얕으니까 밥이랑 그냥 이제 먹으려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식사예요. 밥이랑 안 먹어도 돼. 근데 이게 에리님 청국장이라서 이 맛이 나는 거겠죠? 그것도 있어요. 에림 청국장이 맛있긴 해요. 와. 네, 오늘 이렇게 고기 육수 레시피 배워봤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밥하는 겸 최겸이었습니다. 올해도 장 더 건강하게 몸과 마음 평안하게 지내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